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샹크스의 충실 성분을 궁금해했습니다. 다만 38년 전 갓벨리의 피거랜드 갈링성의 모습이 젊은 시절의 샹크스와 판박이처럼 그려지면서 샹크스가 갈링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었죠. 하지만 공식 컬러판에서 갈링성의 머리카락이 금발로 밝혀지면서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샹크스의 상징과도 같은 붉은 머리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최근 1150화라에서 나왔습니다. 1150화라 속 사람들은 샹크스와 샴록을 보며 그들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붉은 머리도 유전됐지 않냐? 이 한마디는 모든 퍼즐을 맞추는 결정적인 조각이었습니다. 즉, 샹크스의 정체성은 단순히 천룡의 피거랜드 가문의 혈통뿐만 아니라 미지의 붉은 머리 혈통을 직접적으로 이어받았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죠. 분명한 건 원피스 세계관에서 붉은색은 단순한 색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세계의 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붉은 대륙 레드라인. 이는 물리적으로 세계를 나누는 경계이자 천룡인들이 사는 성지 마리조아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이 대륙은 붉은색입니다. 또한 일반 포네그리프와 달리 라프텔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4개의 특별한 포네그리프, 로드 포네그리프는 모두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붉은들은 공백의 백년의 진실이자 고대 왕국의 최종 목적지를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이죠. 이처럼 붉은 색깔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샨도라의 대전사였던 카르가라는 붉은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샨도라는 세계 정부에 속하지 않고 800년 동안 포네그리프를 지켜온 부족이죠. 그의 붉은 머리는 그가 고대 왕국의 유산을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맡았다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이처럼 붉은색은 세계의 구조, 역사의 진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명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위의 단서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고대 왕국에는 디에일족을 바로 곁에서 수호하고 그들의 유산인 포네그리프를 지키는 사명을 띤 붉은 머리 일족이 존재했다. 이들은 단순한 호위무사를 넘어 디에일족과 깊은 신뢰관계를 맺고 역사의 진실을 함께 지켜나가는 동반자이자 핵심 조력자였을지 모릅니다. 마치 신 이무의 천적 니카 루피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 붉은 머리 샹크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가설을 바탕으로 샹크스의 행동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골디로저에게 밀짚 모자를 물려받았고 그 모자를 다시 몽키디 루피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또한 포트거스 디 에이스의 죽음을 막으려 했으며 마샬 디 티치의 위험성을 일찍부터 경고했습니다. 그의 행보는 항상 디에일족과 깊게 얽혀있으며 마치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위험으로부터 지키려는 수호자의 역할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샹크스의 어머니가 붉은 머리라는 사실은 단순한 외형적 특징을 넘어 샹크스가 고대 왕국의 수호자였던 붉은 머리 일족의 후예임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설정일지 모릅니다. 즉, 그는 천룡인의 아들이자 동시에 디에일족의 오랜 수호자의 피를 이어받은 원피스 세계관의 가장 거대한 비밀과 운명을 짊어진 인물로 제정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샹크스의 붉은 머리에 고대 왕국과 디에일족을 수호했던 위대한 혈통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또 다른 붉은 머리의 소유자인 키드는 이 거대한 서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천룡인들의 잔혹한 인간 사냥이 벌어지던 갓벨리에서 바솔루무 쿠마는 도톰노톤 열매의 능력으로 500명의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탈출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쿠마의 능력은 자신이 가본 적이 있는 곳으로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즉, 쿠마가 도톰노톤 열매의 능력으로 갓벨리에 있던 500명의 사람들을 탈출시킨 곳은 그의 고향인 서우스블루가 가장 유력한 행선지였겠죠. 분명한 건 어린 시절 쿠마가 당시 가봤던 곳은 자신이 태어난 서우스블루 소로베 왕국, 노예로 지냈던 마리조아가 전부였죠. 그런데 만약 샹크스의 어머니와 같은 붉은 머리 일족이 갓벨리에 살고 있었다면 그들 역시 이 비극의 한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하나의 가설이 피어오릅니다. 키드의 부모는 바로 갓벨리에서 쿠마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붉은 머리 일족의 생존자가 아니었을까요? 즉, 키드가 서우스블루가 고향인 이유는 키드의 부모는 쿠마가 갓벨리에서 서우스블루로 탈출시킨 붉은 머리 일족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붉은 머리 가설은 키드가 가진 유별난 사상의 뿌리를 설명해줍니다. 그는 단순한 해적의 반항심을 넘어 세상의 지배계층을 향한 뼛속 깊은 증오를 드러냅니다. 샤본디 제도에서 천룡인을 맞이했을 때 그가 내뱉은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원한의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지배자들에 비하면 세계의 악당들이 훨씬 인간적이다. 얘는 동족이 사냥감으로 유린당했던 갓벨리의 참극을 알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즉 키드 역시 샹크스와 같은 고대 왕국의 수호자 붉은 머리 일족의 후예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가설을 더하면 키드의 정체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유스타스 키드의 모티브가 된 실제 해적 윌리엄 키드,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존 키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원피스 세계관에 대입하면 유스타스 키드의 아버지가 바로 록스 해적단의 간부였던 캡틴 존이라는 가설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키드와 존의 이명은 모두 캡틴이라는 거죠. 분명한 건 오데스는 실존 해적에 이름과 배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티브뿐만 아니라 캡틴이라는 칭호를 공유하는 유스타스 키드와 캡틴 존의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록스 해적단의 캡틴 존은 갓벨리가 아닌 혼자 보물을 독차지하려다 그에게 불만이 쌓인 부하들에게 죽었다고 알려져 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캡틴 존은 갓벨리 사건 이후 사우스블루에서 키드의 어머니를 만나 키드가 생겼고 이후 항해 중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선 가설과 이 가설을 연결하면 키드는 두 개의 강력한 유산을 동시에 물려받은 인물이 됩니다. 붉은 머리 일족의 생존자 어머니로부터는 천룡인에 대한 역사적 원한과 수호자의 혈통을, 아버지 록스 해적단의 캡틴 존으로부터는 세계를 뒤흔들었던 대해적의 피와 야망을, 결론적으로 샹크스와 키드는 같은 일족이며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세대 중에서도 유독 유스타스 키드는 사왕 붉은 머리 샹크스를 향한 강한 적기심을 보여왔습니다. 심지어 붉은 머리 해적단에게 왼팔을 잃는 치명적인 패배를 겪었음에도 그의 집착은 꺾이지 않았죠. 단순히 해적왕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보기에는 이 감정의 골은 너무나 깊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샹크스와 같은 일족으로 추정되는 키드가 이토록 샹크스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 레벨리에서 오로선과 독대하던 샹크스의 실루엣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것이 쌍둥이 샴록이었음이 밝혀졌죠. 즉 키드는 샴록에게 어떤 원한을 가졌고 그 원한을 갚기 위해 평생 샹크스를 쫓아왔지만 키드에게 비극적인 사건을 준 자는 사실 샹크스가 아니라 그의 쌍둥이 형제이자 천룡인의 충실한 방패인 피가랜드 샴록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정보가 통제되고 왜곡되기 쉬운 원피스 세계관 속에서 키드 역시 붉은 머리를 한 남자가 저지른 악행을 모두 샹크스의 탓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거죠. 이 오인 가설은 기존의 의문점들을 완벽하게 해결해줍니다. 세계의 균형을 중시하는 샹크스가 키드에게 어떤 원한을 살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다소 어색했습니다. 다만 그 가해자가 절대악 천룡인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신의 기사단 샴록이라면 모든 것이 설명되겠죠. 만약 키드가 자신이 쫓던 원수가 샹크스가 아닌 그의 쌍둥이 형제 샴록이었으며 그 배후에는 세계정부와 천룡인이 있다는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그의 분노는 더 이상 샹크스라는 개인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의 원한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갓벨리에서 동족을 학살했던 천룡인에 대한 역사적 원한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즉 흩어져 있던 두 개의 분노가 세계정부 타도라는 하나의 목표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샹크스는 더 이상 오해했던 원수가 아닐 겁니다. 두 사람은 같은 혈족의 비극이라는 공통된 상처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적의 적은 동지라는 원칙에 따라 갓벨리에 흩어졌던 붉은 머리 일족의 두 후예는 마침내 하나의 깃발 아래 다시 뭉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것이죠. 이는 키드가 잃어버렸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되찾고 뒤에 일족엔 루피를 돕는 가장 강력한 주력자로 거듭나는 원피스 최종작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